강의 내용이 별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점심시간 전에 바로 그래서 저에게 무언의 압박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0분은 안 채우고요. 조금 일찍 끝내서 식사 시간 좀 더 길게 가지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할 얘기도 없어요. 다 방금도 전에도 들으셨고 제가 시간을 보니까 제가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되게 재미없는 분들로만 이루어진 진지한 얘기만 하시는 분들이겠구나 싶었는데 저도 제가 잘하는 거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레크레이션이고요. 두 번째가 제가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대학원 전공을 인터내셔널 트랜잭션 롤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할까 하다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거 하다가 미천이 다 드러날 것 같아서 그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제일 재미없고 잘 못하는 강의인데 뭐 사진도 보내달라고 하시고 이력도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사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사토리한 신분증 사진이고 양력도 회사 입사해서 여기 와 있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별게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길지 않게 잠깐 재밌는 얘기가 있으면 생각나면 섞어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세대 무역스쿨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제일 먼저 관심 가졌던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요? 재밌을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제가 회사에서도 신입사원들 교육하는 쪽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저보다 연배 있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차세대 무역스쿨이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오셨겠지만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서도 도움을 좀 받고 또 저를 쳐다봐 주시는 집에서도 저를 이렇게 안 쳐다봐 주시거든요. 그분께서 가끔 야속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저를 이렇게 쳐다봐 주시니까 제가 기쁜 마음으로 몇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요. 일단 저희 기관 소개 먼저 해서 길게는 안 하고 잠깐 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업 제안을 하면 그 중에서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싶으시면 같이 해보실 수도 있게 그렇게 갔으니까 뒷부분에 주로 방점을 찍어서 제가 진행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빨리 지워야지. 넘겨보시면 이렇게 영어 쓴다는 거고요. 제가 이거 자료를 좀 보내달라 회사 소개를 좀 해보겠다 그랬더니 멕시콘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된 거를 보내줄까 영어로 된 걸 보내줄까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당연히 영어로 된 걸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오가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에 사는데 그래서 저희 같이 일하는 대리님한테 에스파뇰로 번역을 해달라고 할까 하다가 그냥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다 잘 아시고 사실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숫자 같은 거 나오면 제가 세야 됩니다. 이게 몇 개 숫자 몇 개인지 그런 건 제가 잘 자신이 없는 부분은 막 넘어가고 저희는 공단이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한국에서 살고 오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 아시잖아요.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단 이렇게 많은데 성격은 코트라랑 비슷한데 이름은 공단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non-profit이라고 해서 돈을 벌진 않아요. 돈을 쓰는 저 같은 사람한테 월급을 줘가면서 가서 좀 뻘소리를 좀 해라. 뻘소리 한국 관리 제가 이제 주간 보고서에 쓰겠죠. 오늘은 차세대 무역스쿨에 가서 하루 종일 뻘소리를 했어. 이렇게 그럼 제 금요일 하루치 일은 지나가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위원장님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강의를 좀 부탁합니다. 그랬길래 언제 할까요? 그랬더니 언제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제가 하루 종일 하는 것으로 일단 회사에는 보고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끝나면 집에 가서 놀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논프로핏이죠.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뭐 우리 하는 일은 뭐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여기 시간표 보니까 제가 고쳐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안 고쳐져 있긴 한데 중소기업청이라는 정부 부서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예를 들면 코트라 많이 아시는 코트라는 산업자원부 현재는 산업자원부인가요? 산업자원부에 소속돼 있는 기관이 코트라고요. 저희는 소속은 정말로는 중소기업청이라는 곳에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인원도 저희가 더 많고 하는 일도 저희가 더 많은 편이라서 왜냐하면 실행부서의 성격이기 때문에 코트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막 적어놨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 뭔가를 이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야 너네 이거 해봐 던져주면 저희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로 중소기업 관련된 업무들을 합니다.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드릴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저거 한다 저것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니까 넘어가고 아워 비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은 뭐 저희는 한 30 제가 30주년 행사를 했으니까 36년 되네요. 뭐 이렇게 해서 진행됐다 그러는데 이제 뭐 해외 사무소를 시작한 건 한 90년대쯤 되고요. 제가 나와 있는 사무소가 개소된 건 2008년입니다. 만 7년 정도 됐고 현재는 원래 여의도에 있다가 여의도에 어디냐 MBC 앞에 있다가 최근에 이제 경상남도 진주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라서 경상남도 진주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 참여정부 때 요 이제 뭐 코트라도 대상이었지만 뭐 이렇게 다 지방으로 보내라 그래서 제가 관련 있는 부서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딱 갔습니다. 경상남도 진주 하니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야산이 하나 딱 있고 허벌판이 있는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리포팅을 할 때 신규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는 때는 우리 회사는 진주에 가 있을 때고 진주에 오려고 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쁘게 리포팅을 했거든요. 근데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갔는데 뭐 요새 좀 어렵다 보니까 신입사원들이 들어오셔도 안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됐죠. 그래서 현재는 진주에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제가 가봤는데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멕시코 다음은 다른 곳으로 가겠다. 지금 본사로는 안 가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뭐 로고 있는데 잘 보면 SBC입니다. SBC 누가 만들었게요? 저의 전전 사장님이 만드셨는데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전 보자마자 욕을 했죠. 이랑 진짜. 그 사람은 3년만 쓰면 되지만 난 이걸 30년 동안 써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제 SBC고요. 뭐 의미는 좋아요. 근데 제 감성에는 안 맞는 그런 건가요? 뭐 슬로건은 한국말로 돼 있는 게 더 좋을 텐데 넘어가고요. 뭐 슬로건 아실 필요 없고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요게 조금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 1000명 조금 안 되거든요. 정식 직원들 대상으로 1000명 좀 안 되는데 해외 관련된 부서는 제가 대충 여기 오기 전에 세보니까 한 10% 그러니까 전체 회사 업무의 10% 정도만 해외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고 제일 많은 쪽은 돈을 빌려주는 일 그러니까 프로모션 본드 이슈라고 적어놨는데 별건 아니고요. 중소기업들이 옛날엔 중소기업 은행이 하던 일 중에 하나였는데 요새 저희가 한 20년 전부터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한 1년에 한 3조 정도를 펀딩해가지고 그거를 각 중소기업들에게 빌려주는 일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정부 정책 자금이니까 이자가 좀 싸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한 60% 정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1년에 3조 하다 보니까 뭐 20년 정도 했으니까 풀려있는 돈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조는 뭐 한 3년, 5년, 8년 뭐 이런 식으로 길게 긴 텀, 롱텀이라고
저희는 롱텀이라고 부르는데 롱텀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빌려가시는 돈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3년, 5년 이렇게 순환을 시켜보니까 저희가 이제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이 한 20조 정도, 20조에서 30조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는 한 20조였는데 지금은 옛날 요새 경기가 어려우면 아이러니긴 한데 저희 같은 곳은 직원이 더 많이 늘어나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이렇게 뭐가 어려우신지를 여쭤보고 그래야 되는 일이라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한 60% 정도 되고요. 한 나머지 20%는 컨설팅 업무도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한 10%는 연수 업무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입사했을 때는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 뭐 이렇게 불렀는데 종합적으로 망해가고 있습니다. 농담이고 제가 입사했을 때 한 7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1000명 가까이 되니까 매년 경기가 안 좋았다는 얘기죠. 조금씩 사람이 늘어났으니까. 제가 입사한 1년 됐는데 11년 동안 꾸준히 안 좋은 겁니다. 한국 경기라는 게 좋아지는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이 좀 많이 늘어나서 지금은 한 1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에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지원을 하십시오. 에스파뇰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제 뒤에 여기 와서 고생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시면 매년 한 5, 60명 정도를 뽑아요. 그러니까 뭐 코트라가 한 2, 30명 정도 뽑는 것 같고 저희가 한 5, 60명 정도 뽑는데 코트라 관심 있으신 분들 많던데요. 저희도 뭐 나름 재밌고 해외 경험도 하실 수 있고 하는 곳이니까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론도 하고 뭐 연수 사업도 하고 컨설팅 사업도 하고 한다는 거고, 저는 요 파트에 지금 소속이 돼 있고 요 뒤에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팔러스런 뭐 이런 것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거는 요거를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KBDC, 코리아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센터라고 부르는데 제가 제 소개에 김광석 BI 과장이 드리더라고요. 제 이름은 김광석이고요. 김광석 BI는 아닙니다. BI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라고 부르는 수출 인큐베이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그거의 약자고 전 세계적으로 현재는 20군데 정도 있습니다. 미국에 4개소, 중국에 5개소, 뭐 일본, 뭐 동남아, 유럽 뭐 해가지고 20개소 정도 있고요. 중남미에는 멕시코랑 브라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칠레가 생길 예정인데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걸 통칭하는 말이 코리아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버시즈 컨설팅도 한다고 그러고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는데 이제 요거는 고비스 코리아라고 해서 지금 멕시코 정부랑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인터넷 마케팅 하는 쪽에 특화된 사업입니다. 이건 제가 좀 더 구체화되면 나중에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한다 뭐 이런 건데 이제 저희가 하는 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요거랑 관련된 사업을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BI에 와보신 분도 계시니까 모르겠네요. 워낙 전문차서. BI는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초기에 이제 뭐 사무 지원, 다른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3년 정도를 쓰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제 코트라 무역관 바로 옆에 있어요. 같은 층에. 그 곳에서 3년 정도로 쓰실 수 있고요. 사무실은 멕시코의 경우 1인에서 2인 정도 쓰실 수 있는 사무 공간입니다. 한 3평에서 5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평이라고 하시면 모를 수 있으니까 한 15제곱미터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달에 부담하셔야 되는 비용이 총 합쳐서 제가 2분기에 계산을 해보니까 한 180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180 US 달러 되니까 한 달에 그 정도로
그 정도 위치에 사무실을 구해서 쓰시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경제적인 비용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정착을 조기에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라고 하는 게 사업의 중요 컨셉트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학원 제공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제일 큰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멕시코 수출 인큐베이터는 9개 업체 정도가 입주가 가능하시고 현재 9개 정도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로 다 입주해 계시는 상황이고 그 업체들은 현재 건전지부터 의료기기, 척추 임플란트, 분자 진단 시약, 연마지, 최근에까지 미용용품이 있었고 앞으로 입주를 하실 기업 중에 한 군데는 몬테레이 공장을 가지고 이렇게 공장을 만드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 곳은 그 공업용 오일을 포스코나 기아 자동차에 납품하시는 곳이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걸 말씀을 드리냐? 저희가 항상 현지에서 채용을 하기 위해 고민에 쌓여 있습니다. 각 기업들이 처음에 오셔가지고는 거의 모르신 상태로 오세요. 멕시코에 진출하셔야겠다. 그럼 멕시코에 가서 뭘 하냐?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일단 수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자. 그래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됐냐? 현지 사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현지 직원 채용이 1년 내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저한테 맡겨진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뽑는 일이더라고요. 이제 제가 요 말씀드린 건 항상 저희가 구인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혹시라도 여기서 이제 뭐 공부를 하고 계시는 중이거나 여기서 회사에 여기서 입사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현지 채용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이력서를 한 장 주시거나 하면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드리면서 그 기회 뭐 인터뷰라도 하실 수 있도록 최근에 뭐 오늘부터 근무하기 시작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거의 3개월 걸렸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도 혹시 뭐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일을 구하실 수도 있고 공부하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딘가 일을 할 만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게다가 작은 기업들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이라고 불렀지만 해외로 사무실을 내서 해외로 주재원을 파견할 정도의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저희 입주해 있는 곳들 기준으로 최소 300억에서 최대 1000억 정도의 매출을 하는 곳입니다. 직원도 200명 미만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작은 기업들은 아니고 또 뭐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끼리만 얘기하면 처음 오셔서 거기 이제 법인장님으로 오시거나 부장님급들이 오시는데 잘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 현지 채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드리거든요. 다른 데보다는 좋게 드려요. 그러니까 뭐 제 기준으로는 다른 곳보다는 그냥 다른 중소기업, 뭐 여기 원단 회사들도 많고 하는데 그런 데보다는 조건이 좋게 근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해드리니까, 그런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찾아와 주시거나 하면 저희가 제일 그럴싸한 곳으로 같이 매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업무는 뭐 특별히 관심 가지지 않으셔도 다른 기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저희 어떻게 입주하냐, 뭐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신청을 하시고 한국에서 저희 직원 중에 하나가 회사를 방문해서 어떤 곳인지 괜찮은 곳인지 평가를 하고 저한테 여기가 입주해서 괜찮겠느냐, 거의 입주가 승인이 되는 편인데 유사업종, 동종업종 중에서도 동종 제품을 취급하는 곳은 그 컨피덴셜러티 때문에 저희가 그 거절 의견을 냅니다. 그것 빼고는 거의 이제 뭐 기왕이면 입주를 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 총 걸리는 기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기 끝나면 한국에서 이제 저희 쪽에서 돈을 받거나 하진 않아요. 전부 다 서로 상대 간의 본사끼리 하시는 일이고, 저희는 이제 뭐 여기서 파견되면 인큐베이터 근무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일이 이제 표면적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사진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입구로 들어가서 복도 있고 사무실 있고 뭐 사랑방이라고 이제 단기 출장을 와셔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방이 이용률이 높지 않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린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당 대표님한테도 혹시 이제 공간이 필요하시거나 제가 커피도 드리고 음료수도 드리고 물도 드리고 하니까 뭐 군임도의 같은 거 해서 군임조들 뭐 모임하시거나 하실 때 언제든지 쓰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뭐 굳이 어디 가시지 않으셔도 오셔서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간 활용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오셔서 쓰셔도 될 것 같아서 뭐 개인적으로 오셔서 커피 마시고 가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뭐 사무적인 공간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주 이쁘진 않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쓰고 계신 배치도구 참고하시라고 이름 검색해 보시면 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자 제가 이제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봤습니다. 지방상공화 상담회라고 있는데 요거 뒤에 설명드리고 요 에이펙 혁신 컨설팅부터 설명드릴게요. 에이펙이라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멕시코하고 한국도 여기 회원이고요. 그 이제 최근 각 정부에서 합의한 사항 중에 하나가 한국에 있는 컨설턴트를 멕시코에 보내서 컨설팅을 진행하겠다. 5개에서 7개 정도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요거는 왜 말씀을 드리냐? 저희가 코디네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라고 하면 요 기간 동안 한 5일 되거든요. 워킹데이로. 코디네이터라고 하시면 일단 첫 번째는 통역을 좀 해주시면 되고 차로 실어다가 차로 데려와 주시거나 아니면 뭐 택시를 타고 가셔도 되고 그래서 요걸 하시면 돈 내기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제 생각에는 한 200에서 300불 하루에 그 정도 페이를 뭐 하시는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하시는 일이 없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코디네이터를 하시면 이게 이제 한 번에 끝날 사업은 아니거든요. 내년에도 하고 앞으로 쭉 이어질 것 같은 사업인데 한번 참여를 하시면 본인 이력에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에이펙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잘 모르시던데 한국 같은 경우는 에이펙이라고 하면 인지도가 있는 기구고요. 거기서 혁신 컨설팅의 코디네이터로 참여하셨다는 게 이력에 한 줄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페이 같은 경우도 제가 저기에 따라서 등급이 있진 않겠지만 뭐 자동차 차량 지원 유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한 200에서 350불 정도로 베리에이션을 두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직 계산이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면 혹시 아르바이트 생각하시거나 이런 사업이 있겠구나. 이게 이제 왜 재밌냐면 멕시코에 있는 멕시코 중소기업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멕시코 중소기업의 재무 상태, 현재 공장 운영 상태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어요. 5일 동안 계속 매일매일 찾아가서 자료 요청하고 거기 이제 참여를 하신 분들은 그런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참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멕시코 기업, 멕시코 현지 사장이 현지인들과 운영하고 있는 한 200명에서 300명 그 정도 되려나요? 지금 아직 제가 리스트를 못 받았는데 멕시코 정부로부터 저희끼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멕시코 정부에서 모집을 해서 저희 쪽에 주면 저희가 그 중에서 골라서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험한 데는 아닐 테고 또 뭐 위험하지도 않을 거고 가서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뭐 코디네이터를 구하려고 하면 저희 뭐 인력풀을 안에서도 가능하겠지만 기왕이면 좀 젊지도 않으신 것 같기도 하고 좀 이렇게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정은 이렇게 돼 있는데 멕시코 정부에서 이 밑에 있는 사업을 시험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중소기업 사장 주간 뭐 이렇게 되나요? 여기는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뭐 한 주 정도 미루면 어떻겠냐 했는데 그걸 저한테 이번 주까지 알려주겠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알려줘서 현재는 이 기간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아직 위원장님한테 말씀 안 드렸는데 요 기업들을 사전에 저희가 찾아가서 사전 면담을 할 때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좀 골라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 중이거든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직. 그래서 그렇게 하면 같이 엮어서 우리가 이제 차세대 유학스쿨 7기죠. 7기 8기인가? 7기 분들한테 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상공한 상담회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 군인 토의를 통해서 본인들이 특정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지 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시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하긴 하죠. 저희가 하는데 멕시코 대사관, 저희 한국 대사관하고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멕시코 대사님을 모시고 과달라라에 가서 저희는 상담회를 하고 대사님은 대사님 일정 뭐 주지사를 만난다든가 이런 일을 하시는데 그 해당 근처에 있는 바이어를 섭외해서 저희 입주에 있는 기업들하고 매칭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뭐 군인 토일에서 마음에 맞거나 이런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같이 가면 어떨까 싶어요. 뭐 다른 비용 같은 경우 왔다 갔다 하는 비용 가서 주무시는 비용 같은 경우는 너무 많지만 않으면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서 같이 비용 부담 없이 참여 의사가 있으신 분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요즘 계획을 하고 있는 이것도 대사님이 자메이카를 한번 가실 일이 있어서 그걸 열정을 협의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까지 확정을 지을 건데 오늘 오후에 확정을 지을 거라 현재는 그냥 적어왔습니다. 이때쯤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여기 피에스타 아메리카나에 예약을 하고 왔는데 대사님이 딴지를 보셔서 일단은 현재는 이때쯤 할 것 같고요. 옥타 회원 몇 분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이제 뭐 대사관 측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 확정되진 않았던 것 같고 저희 기업 5, 6개 여러분이 가신다고 하면 제가 이제 뭐 차를 빌리던 걸 해가지고 같이 가서 뭐 하룻밤 이틀밤은 주무시고 다시 오시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참여하신다 그러면 바이어를 어떻게 섭외할 것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그리고 바이어를 어떻게 찾고 섭외하고 면담까지 하시는 걸 직접 다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랑방을 내드릴 테니까 거기서 같이 해보시고 뭐 섭외도 해보시고 하시는 그런 일환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한국 벤처기업 창업관 운영이라고 해서 멕시코 정부하고 한국 정부가 이 기간에 몬테레이에서 이 제목이 요게 아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창업관을 운영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멕시코 정부가. 그래서 그 일환으로 관심 있으시면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 참여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그림이 정확히 그려지진 않았고 왜냐하면 멕시코 정부에서도 아직 잘 모르는 게 참고사항으로 지금 현재 멕시코 대사관에는 상무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쪽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회사들, 멕시코에 진출하려고 하는 회사들,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회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인데
그분 말고 멕시코 중소기업 청해에 해당하는 곳, 국가창업원이라고 부르는 곳에 다음 주부터 한국 정부에서 한 분이 파견이 돼서 이제 근무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실 테고, 그분이 이런 사업들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같이 이제 진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 무역스쿨 실기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멕시코 창업기업가를 운영하면 파빌리온 하나를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될 텐데, 그때 뭐 단순하게 통역부터 많게는 한국에서 이제 벤처기업들 몇 군데를 같이 모시고 올 건데, 그분들하고 뭐 매칭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아직 정확하게 그림은 안 나와서 제가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렇습니다. 대강의 사업 소개는 끝이 난 것 같고요. 간단하게 궁금하신 게 있거나 말씀드린 것 중에 설명이 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아니면 제가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다른 것들을 썰을 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여기 멕시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크게 보시는 게 뭐가 있나요? 대기업은 모르겠고요. 대기업은 제 관심 사항도 아니고, 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저는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멕시코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몰라서. 중소기업들이 이쪽에 진출하려고 하시면서 사전 작업으로 제일 먼저 하시는 건 영업사원들을 많이 보내세요. 1주면 1주, 2주면 2주, 뭐 길게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길게는 뭐 두세 달 있는 분들도 봤는데,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금씩 현지를 알아가시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미국에 진출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다음으로 눈을 돌리시는 곳이 이쪽인데요. 저희 입주해 있는 곳만 놓고 보면 그 두 가지 모두 공통적으로 언어랑 문화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으세요. 그게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갖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알겠는데, 실패 케이스가 저희 있습니다. 저희 9개 입주해 있는데 최근에 6개 정도 바뀌었어요. 무슨 말이냐, 3년 정도를 쓰실 수 있고 한 달에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 뭐 200불에서 500불 뭐 이 정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1년을 못 버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 생각하는 건 언어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을 극복하지 못해서 성과가 안 나니까 중소기업들은 오랫동안 묵혀놓지 못하세요. 한 명의 부장급 주재원을 보내면 차장에서 부장급을 보내시는데, 부장급이 오시면 여기서 집도 구해야 되지, 차도 구해야 되지, 가족도 데리고 와야 되지, 가족이 데리고 오면 애기들도 있으니 교육도 해야 되지, 그러면 물경 목소리가 나는 비용이 들거든요. 대기업은 감당이 됩니다. 중소기업은 감당이 안 돼요. 회사가 3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눈을 돌리시는 곳이 해외 시장이라고 하면, 해외 시장에 보낼 때 멕시코 괜찮대 툭 보내시면 1년 만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멕시코 경기, 한국 경기가 양쪽이 다 안 좋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다 보니까 내부 단속에 좀 열중하시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으로 철수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해외로 가기엔 역량이 부족하다. 왜냐? 한국 사정이 안 좋으니까. 한국에서 조금 더 한 다음에 다시 가자. 그래서 의사결정이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른 반면 의사결정을 통해서 내려지는 결과 자체는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장용도 코스닥이라도 상장이 돼 있으면 감내를 한 3년에서 5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누군가 어떤 기업을 소개를 만약에 취직 자리를 소개한다, 시쳇말로 그랬을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돈이 더럽게 듭니다.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무슨 리포팅을 받고 왔는데 공장에 대뜸 찾아오셔서 프로텍션 시빌이라고 부르는 법과 관련된 거를 어겼다. 그래서 8만원에서 20만 페소의 벌금이 나올 예정이다. 그래서 그럼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밤 10시쯤 누구누구 아는 사람의 뭐로 해가지고 전화 와서 8만 페소를 주면 일단은 지금 문이 닫힌 거예요. 3일 동안, 한 달 동안 문을 닫아라. 클라우스도 이걸 붙이고 갔다는데 안달이 나셔서 어떻게 하지 그걸 알아보시다가 그럼 결국엔 벌금을 내서 다시 열어야지 하고 한 3일쯤 지나서 벌금 내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했는데 그쪽에서 다시 연락을 와서 그러면 최소 벌금만 나한테 줘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근데 8만 페소, 한국 돈으로 8만 페소면 한 요새 5, 6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5, 600만 원을 여기 있는 법인장이 덜컥 알았어 툭 줄 수는 없잖아요. 내 돈도 아니고 회사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한 5만 페소 정도를 합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보고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새는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세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일을 해보셨으면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세무서에서 한 두세 명이 찾아와서 가만히 앉아있어요. 앉아서 커피를 달라 물을 달라 하기 시작합니다. 한 2시간쯤 지나면 이제 우리 가긴 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요. 한 2시간 반쯤 지나면 이제 저한테 찾아오세요. 지금 현금이 조금 부족한데 현금 좀 달라고 하시니 그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조금의 봉투를 마련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있는 건물은 뭐 그냥 막 험한 것도 아니고 나름 저희는 이제 대사관의 부속 건물로 돼 있으니까 부속 기관으로 돼 있으니까 엠바하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돈을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 없는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멕시코 그리고 그 이하로 내려가시면서 감당이 좀 안 되시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정부패겠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요. 성공 케이스도 많습니다. 뭐 제가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저희 계시면서 작년에 올 초에 퇴소해서 졸업해서 저희는 졸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졸업해서 3년 채우고 나가시는 기업 중에 여기서만 한 500억 정도 매출하신 분들 계세요. 조그만 사무실인데 물론 이제 제품 규모도 크기도 하고 이제 올해는 한 1,500억 정도 예상하시거든요. 뭐 그런 기업들도 있긴 있고 반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 6개 기업은 1년, 2년 정도를 버티고 다시 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기서 뭐 창업을 하시는 건 저는 사실 제 영역이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국에 계신 분이라면 제가 그런 설명도 드릴 텐데 여기서 창업을 하시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관련 있고 저랑 관여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그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패 원인이나 아니면 어려운 점? 어려운 점, 첫 번째 말씀하신 게 현지 문화나 정서, 이해력이나 아니면 조화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어를 포함해서요. 네. 근데 그걸 극복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신뢰 좀 드려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사례가 제가 심심하면 말씀드린 사례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제일 극적으로 많이 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분 설명을 드리는 게 제일 낫긴 하겠네요. 일단 이쪽 지역,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남미를 포함해서 여기 오랫동안 계신 분이 한국에 가셔서 한국에 있는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그 회사를 입사하시고 차장인가 부장급으로 입사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셔서 그러면 내가 중남미는 잘 아니까 내가 중남미에 가서 개척을 하겠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여기로 출장 왔다 갔다 하셨어요. 2년째 되는 해부터 입주를 하셨습니다. 첫 해 크게 성과가 없었고 두 번째부터 성과가 나기 시작해서 작년에 성과가 좀 많이 났죠. 그래서 작년에 이사로 승진을 하셨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한국 모기업이 한 5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500억을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구세주 같은 분이었죠. 그분은 1단계를 지나신 거예요. 언어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고 문화적으로도 중남미에서의 문화 체험이 있으시고 1년 정도 준비를 하시면서 멕시코 시장을 분석을 하고 들어오셨으니까 일반 중소기업은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자, 여기로 1년 보내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책임지고 할게 라고 하면서 차장님이나 부장님 한 분이 1년 정도를 성과 없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반 중소기업 하나 놓고 보면 차장이나 부장님 정도 되면 최소한 밑에 4-5분이 팀원으로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안 된다면 2-3분이 같이 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사장님 입장에서 보기에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뭐 아무리 직원이 많아도 이름도 다 하나씩 다 기억하실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1단계는 그런 식으로 지나실 수 있었던 부분이고 뭐 2단계, 3단계는 지금도 극복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현재 1,000억, 1,500억 말씀드렸는데 정부 입찰을 준비 중이신데 정부 입찰을 하겠다고 작년 11월에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서류 내놓고 결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년에 참가하셨을 때는 그냥 맨몸으로 참가하셔서 안 되셨고요. 두 번째 하셨을 때는 뭐 여기서 얘기하는 브로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산업장관 그래서 뭐 면담도 하고 그래서 주겠다, 계약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셨다는데 아직까지도 확답을 못 받으셨어요. 공고가 나야 되는데 공고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 그 사업을 위해서 들어간 돈이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백억씩 지금 단위로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몇 퍼센트만 해도 꽤 될 거 아닙니까? 결국엔 그건 계속 안고 가야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2단계, 3단계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1단계 정도가 되면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하신 것 같아요. 저희 입주에 있는 기업들만 놓고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방법이 뭐냐라는 건 같이 찾아가야 될 것 같은 분야라고 생각하고 각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아이템, 생산물마다 워낙 달라서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준비가 필요하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전 멕시코 온 지 6개월 돼서 뭐 제 대학 동기들이랑 그 졸업한 여학생들이 여기서 현지 지내는 거 보면 한국인들이 대체로 똑똑하고 성실해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여기 똑똑하고 성실한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면 똑똑하고 성실하죠. 없는데 여기. 근데 제 똑똑하고 성실한 동기들이 막상 현지에 와서는 너무 틀에 박힌 것만 가지고 대학생활까지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한국 조직 안에서 창의성이 사라졌는지 현지 문화 적응력이랑 그리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얼마나 멀리 나갈 수 있는지 관련성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역량에 비해선 너무 실적이 안 나가지고 그 원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돼요. 일단 질문해 주신 분의 첫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점은 과대한 일반화를 통해서 개별적인 사례의 결론을 얻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인이 똑똑하고 성실하다고 하는 건 누구 평가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일반화를 하다 보면 문제의 핵심이나 문제의 원인, 해결점을 찾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각 개별 사례에서 봐야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한국 분들이 저희 입주해 있는 곳의 법인장님들이나 보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성실하시고 어떻게든 성과를 내시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 답을 놓고 보면 맞죠. 근데 뭐 한국에서 혹은 여기서 채용이 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 놓고 보면 글쎄 난 한국 가서 저희 신입사원이나 제 동기들이나 저희 부장님들 보면 고리타분 하던데요. 이건 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우리는 전부 다 잘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만 찾아가시면 되지 않을까. 6개월 되셨으니까 조금 더 시간 필요할 것 같고. 제 개인적 차원 넘어서 그냥 한국이 생각해봤을 때 아쉬운 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저도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동기들도 역량에 비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어서. 그렇죠. 워낙 기회가 많아 보이지만 많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5분 지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질문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은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혹시 저는 이메일이나 이런 거 적어놓진 않았는데 그